여러분 안녕하세요. 찍진부부의 남편 찐찐이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늦게 딴 편인데 2015년도에 면허를 땄습니다. 결혼 전까지 술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축할 생각에 차도 없이 지내오다가 결혼 후 짹짹이가 타던 스포티지를 운전하고 있는데 여태 무사고를 유지하다가 지난 2022년 10월 16일 그리고 2023년 1월 24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첫 번째 2022년 10월 16일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택시가 1차선 주행, 제가 3차선 직진 주행 중 택시가 1차선에서부터 3차선까지 한 번에 차선 이동을 하며 제 차량 운전석 뒷바퀴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많이 보는 편인데 우선 1차선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이동하는 택시를 보고 뭔가 이상한 느낌에 계속 보고 있는데 제 차가 앞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게 사이드미러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클락션을 빠르게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운전석 뒷바퀴를 충격당했습니다. 처음 당해본 교통사고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내려서 차를 살피고 사진을 찍은 후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출동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가고 렌트 안내 등을 해주고 나서 저는 귀가했습니다. 약 1시간 안에 렌트 회사에서 비슷한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오고 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 후 택시공제에서 연락이 와서 물피만 접수하면 100대 0을 인정하겠다고 하더군요. 사고 당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일단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고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 우측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정형외과를 가봤는데 골절 등 특이사항은 없는데 통증이 있으면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 진료를 보겠다고 하니 병원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인피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상대방이 택시였으니 택시 공제에 연락을 했죠. 이제 인피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줬고 인피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인피 접수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와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택시공제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피 접수를 하면 100대 0 인정을 못한다고 하고 사고 당시 택시기사분한테 연락처를 알려줬었는데 택시기사분도 연락이 와서 괜찮다고 하더니 인피 접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도 침 맞고 하고 싶다고 인피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알았다고 하고 우리 보험사에 연락해서 인피 접수를 해줬습니다. 이때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계속 느껴져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인피를 접수하고 나자 우리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택시공제 측에서 100대 0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보험사도 100대 0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사고 당시 절대 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엑셀을 밟자니 차가 튀어나가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눈 뜨고 사고가 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험사 측에 소송까지 갈 생각이니 끝까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방문하여 교통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참,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인피 접수를 안 했어서 100대 0이 빨리 확정된 경우 자동차 수리비에 자기 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끝까지 과실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는 우선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마치고 이후 과실 비율 결과에 따라서 100대 0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서 자기 부담금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심위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분심위 홈페이지를 가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교통사고와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100대 0이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는 분심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차로 변경 시 30대 70,
여기에 가해 차량에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0일 추가로 적용하여 10대 90이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준 겁니다.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말해줬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긴 하죠. 그러나 이 경우는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전방에 위치하고 뒤에서 피해 차량이 충격하게 되는 경우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뒤를 충격하는 제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에 사고가 났는데 2023년 2월 중순경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4달 만이었네요. 분심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는 100대 0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 그동안 이래저래 고생을 해서 뭔가 씁쓸함도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좀 무덤덤한 성격이라 덜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꽤 받으실 것 같네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자 다들 입원을 권유했지만 당시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입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뚜렷한 통증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약 2개월간 누웠다 일어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하면 계속해서 옆구리 및 등 쪽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 택시공제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전화가 계속 왔지만 계속되는 통증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인피 접수 당시 택시공제 측에서는 합의금 70만원을 제시했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있었고 70만원의 합의 후에는 제가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당장 생활이 불편해서 좀 더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사 후 병원을 옮기자 또 택시공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 9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택시공제와 수차례 통화를 거치고 몸이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쯤 120만원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만약 교통사고 이후 통증이 있었다면 입원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 등 일정이 있었고 통증이 바로 느껴지지 않아 통원 치료를 선택했었는데 아무래도 입원 치료보다는 합의금 등 보험회사의 대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통원 치료를 결정하신 분들은 약 처방, 추나 횟수, 치료 횟수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교통사고 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상세히 안내를 해줄 텐데 약 처방은 2회, 추나 치료는 20회까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의원 등에서 침 치료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4주에서부터 11주까지는 주 3회, 12주부터 6개월까지는 주 2회,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로 치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는 게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거나 아니면 치료 중 중간에 장기간 치료를 중단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 결국 교통사고에 대해 100대 0 판정을 받았으며 차량의 수리도 마치고 통증에 관한 치료 및 인피 합의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저처럼 버틴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운전 과정에서 일반인 이상의 필요한 주의를 다 기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인피 접수를 안 했으면 더 짧고 간단하게 사고 처리를 마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